이번 주 시장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이슈들 어떤 이벤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디에 또 포인트를 줘야 될지 함께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좀 많긴 예. 합니다만은 유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가도 유가고 달러도 약간 강세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유가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유소만 지나가도 유가 진짜 많이 올랐나 보다 싶으실 것 같은데 예. 과연 이런 혼재된 상황 속에서 시장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국 금리가 뛰고 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금리도 지금 따라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환율도 이제 많이 올랐죠. 달러가 강세고, 최근에 좀 이제 한풀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달러도 강하고 뭐 유가도 비싸고 네. 금리도 높고 이른바 이제 삼고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하는 1980년대 후반이 삼저 현상이었습니다. 예. 그것과 이제 정반대의 상당히 긴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유가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달러도 올라왔기 때문에 예. 달러로 표시되는 이제 기름값은 우리 원화로 표시를 하면 훨씬 이제 더 비싸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달러가 강할 때는 유가가 약하고, 그렇죠. 달러가 약할 때는 유가가 오르고 뭐 이래서 이제 좀 완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달러와 유가와 금리가 다 같이 강해서 우리 경제에는 뭐 상당히 좀 힘든 환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느껴지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또 그 근본에 있는 것이 물론 유가도 유가지만 달러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금리 얘기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저희가 올해부터 더 유심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심적인 어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까지도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배경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워낙 뭐 강합니다. 네. 제가 뭐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예. 경기 사이클이 이제 절정기에 이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중앙은행이 이제 부양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뭐 전례가 없는 정도의 고강도 재정 부양책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이런 재정 부양책이 가해진 적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특히 이제 아주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날 특히 이제 두 가지 아주 주목할 만한 뭐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ISM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뭐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매달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라면은 이제 대부분 뭐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예. 그 이상 뭐 이제 포괄 범위가 넓은데 그야말로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비제조업 부문의 지수가 9월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약간 좀 둔화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 훨씬 더 껑충 뛰어오르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올랐습니다. 가속도를 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민간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껑충 뛰어올랐는데 장 마감 무렵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소식이 이제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보통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뭐 연준 의장은 굉장히 좀 뭐랄까 과장되게 들릴 수 있는 수식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번에 파월 의장은 유별나게 뭐 굉장이라든가 아주 뭐 놀랄 정도로 뭐 각별하게 이례적으로 뭐 아니면 뭐 아주 희귀한 뭐 경기 호황세다 뭐 하여튼 이런 예. 그 전날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날은 특히 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뭐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서 연설을 한 게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 사이클이 뭐 무한정 팽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올리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예. 그 다음에 금리를 중립금리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 중앙은행도 좀 더 그 언사가 예.
찌게 나오니까 야 이거 미국 국채 수익률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충격이 온 거죠. 저것 때문에 서로 해석을 좀 달리해가지고 예.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현상에 대해서도 일부 연준 위원들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고 또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3.5%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또 어떤 투자은행에서는 금방 꺼질 거라고 그러고 예. 어느 쪽에 더 무게감 두십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그 아주 뭐 달아올라 있습니다. 예. 수익률이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베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뭐 일부 트레이더는 올 연말에 3.6% 이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풋옵션에다가 상당 규모를 이제 사들였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있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이제 그 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양대 이제 경제지라고 할 수 있죠. 영국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보도된 것들을 쭉 봤더니만 전반적으로 이 신문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예. 보는 논조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 아주 기술적인 그 배경 때문에 이 금리가 올랐다. 한 가지는 그 지난 9월 15일까지 해서 미국 세법이 그때까지 미국 기업들이 어떤 그 사내 그 연기금에서 그 미국 국채를 사면은 세제 혜택을 많이 주도록 돼 있고 그 예. 이후부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줄이는 뭐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날 지나서부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 수요가 그 공백이 생기니까 앞당겨서 샀다는 거죠 기업들이. 예.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그 이제 9월 말 3분기 말 지나면서 분기 말에 특히 이제 그런 현상이 잦은데 수합 시장에서 이제 달러를 그 빌려서 보통 이제 그동안 미국 일본이나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살 때 달러를 빌려서 삽니다. 쉽게 네. 표현하면은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더라도 그냥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달러를 빌려서 사는데 수합 시장에서 이렇게 달러를 빌려서 사는 이 방식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그 분기말 특유의 현상으로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이제 미국 국채 수요가 이제 그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기술적 요인들이 특히 많이 작용했고 그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물가 지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혀 없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그 국채 수익률이 장기간 올라가기는 어렵고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뭐 이런 이제 진단도 있었습니다. 현상이나 수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또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데 그중 하나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유가 얘기도 그럼 잠시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유가 100달러는 이제 저 한켠에 뒤로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00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것이 또 금리 그리고 채권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는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전망하고 분석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3고 중에서 달러 강세와 유가 오름세 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펀더멘털에서는 그 지속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은 우리나 뭐 인도라든가 뭐 이런 이제 다른 달러를 쓰지 않는 원유 수입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는 뭔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그 원유 시장에서 펀더멘탈과 다른 어떤 특정한 공급 요인, 이 그 장기간 작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원유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공급 요인이 바로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 이한 250만 배럴 일평균 그렇게 생산했는데 최소한 뭐 한 100만 배럴 이상 150만 배럴 정도 공급이 그 차단될 것이다.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매파 진영에서는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우디하고 그 뭐 러시아가 이제 좀 증산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오펙이 그 갖고 있는 여유 생산 능력이 한 150만 배럴밖에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펙이 증산을 하게 되면은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데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은 증산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150만 배럴밖에 안 남았는 공급력 자체가 그 이란 재료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이제 유가 100불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랠리를 그 추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또 이제 달러 약세도 상당 부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예. 사실은 달러는 뭐 조금 이제 강세 압력을 받긴 했지만은
별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8월 15일 고점 이후로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들은 뭐 한 그 10월 하순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달러의 그 비교적 약세 이게 또 이제 원유 시장에 그 힘을 보태주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달러 절대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은 추세 자체는 달러가 좀 약간 약한 추세. 이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데 결국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공급 요인, 독자적인 공급 요인에 의한 원유 가격 오름세 이것이 결국은 계속된다면은 미국 물가도 결국 건드릴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미국 이제 국채 수익률을 계속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뭐 워낙 경기가 좋아서 뭐 유가가 좀 더 올라도 금리가 또 더 올라도 어느 정도 뭐 버틸 수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다뤄드렸던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 유가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그 동향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쯤 또 나설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이나 이벤트 있다면 몇 가지만 추려해 주시죠. 이번 주 결국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시장의 그 핵심 포커스니까 예. 결국 물가입니다. 금리는. 그래서 미국 그 목요일에 미국 9월치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원래 금융시장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 유가하고 이제 식품 가격, 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을 이제 물가 기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중시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 사이클 후반기에는 저는 그 헤드라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헤드라인 CPI 전체 물가 지수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수요라든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든가 고용, 뭐 성장 이런 것들이 그 절정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 뭐 유가가 이렇게 다른 공급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예. 오르더라도 그게 이제 기저 인플레이션으로 충분히 쉽게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낮아서 걱정일 정도로 예.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유가가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저희 뒷코너 딱 1분만 끌어다 저희가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스파이칩 얘기 그렇게 뉴스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헤드라인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또 올해 4번째 지주율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떻게 중국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그 금융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난주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보도로 스파이칩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내지는 중국계가 예. 그동안 담당해왔던 그 글로벌 IT 하드웨어 공급 사슬 뭐 거의 한 70%를 담당했다는데 이 부분에 저는 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뭐 잠재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잠재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에서 만드는 그 주요 IT 장비라든가 뭐 부품, 제품은 이제 그 보안에 관해서 믿을 수 없겠다. 이런 그 아주 파급이 된다면 그러겠죠.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특히 이제 약세였는데 그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중국 지금 이제 외환보유액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예. 지준율 인하라는 것은 경기 부양책 이전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화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외발 이제 통화 공급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지준율을 낮추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외환 수급이라든가 외환 시장에 시사점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 지금 갈등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만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쉬었던 중국 금융시장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지 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 그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새로운 뉴스를 또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